청년들에게 집을 사라는 정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은 사실 한 방향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젊은 사람들 집을 사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 하나가 붙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출도 해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혜택을 주면 다른 사람들한테서의 대출을 줄이거나 혜택을 좀 줄여가지고 요 젊은 사람들한테 좀 몰아주겠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다음 달,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대출을 해주고 금리를 깎아줍니다. 이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 사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만 아이를 뭐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젊은이들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번에 아예 더 대놓고 아예 청년 들어간 대출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드림이라는 게 이제 꿈일 수도 있고 준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택을 청년들한테 드릴 테니까 대출 받으세요. 뭐 이런 겁니다. 뭐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인데 4.5%의 청약 통장, 2.2%의 대출이자 세트로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결론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청년들은 가입하세요. 이자도 많이 줄게요. 대출도 싸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통장에 가입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4.5를 주고, 그러면 이자 나쁘지 않잖아요? 이 정도 주는 거니까 이제 쭉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청약을 되면은 청약할 때 대출을 많이 해줄게. 그리고 이자도 엄청 싸게 해준다는 겁니다. 고정금리로. 이게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인데, 청년이라는 건 뭐죠?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 18세야. 그러면 청년이 아닌 거죠. 아직 청소년인 거지. 만 19세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 35세야. 35세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나이 제한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청약 통장이기 때문에 이자도 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4.5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통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청약 통장이니까 청약 통장으로 분양을 넣는데, 청약했는데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집값에 분양가의 80% 그리고 40년 만기 2.2%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괜찮은 조건인 거죠. 자, 그래서 내용만 보면은 엄청난 혜택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논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나이도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집값, 분양가 금액 제한도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보고 대출을 받으라고 이걸 하는 거냐라는 게 좀 논란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19.6%가 청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되는데, 이 5,100만 명 중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가 1,010만 명 정도 됩니다. 1,010만 명 정도니까 20%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대출은. 그런데 20%만 많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겠죠. 이 청약 통장을 만드는 거 있죠. 가입도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약 통장은 이자를 많이 주고 혜택이 많으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연봉이 뭐 5,100인데요? 5,500인데요? 그러면은 이 통장에 가입할 수가 없다. 월 납부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넣으면은 1,200만 원 정도를 모으는 거죠. 근데 이자가 4.5니까 괜찮잖아요. 혜택도 있는데. 다만 소득이 높으면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이겁니다. 만들긴 했어요. 근데 대출을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청약이 당첨됐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만 39세 이하여야만 됩니다. 그 무슨 소리냐? 내가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만 40세가 된 거예요. 나이가 좀 먹은 거죠. 한 5, 6년 지나가지고 청약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이 대출을 못 받아. 나는 이자 많이 받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34세라고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막차 타서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5년 안에 청약에 당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약 당첨이 쉬운가? 5년 안에.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데드라인이 있는 청약 통장이다. 자, 거기다가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소득이 너무 높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제한, 소득도 제한이에요. 근데 아까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시작을 5천에 시작했는데 연봉이 막 쭉 늘어나. 쭉 늘어나서 만약에 연봉이 막 8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맞벌이를 하려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 뭐 와이프나 남편이 뭐 연봉이 막 3천이야, 4천이야. 그러면은 넘어가잖아요. 기혼이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봉이 늘어나면은 이 열심히 부어놓은 이 청약통장이 또 무용지물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거기다 이제 금액 제한도 있어요. 분양가가 6억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억을 넘어가는 분양을 받는 순간 이거는 또 쓸 수가 없어요. 이 대출은. 그냥 일반 대출 받는 거고 전용도 85제곱 이하입니다. 물론 뭐 웬만한 분들이 이제 뭐 30평대 국민주택을 청약을 많이 넣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분양가가 또 제한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분양가 6억 이하에 전용 85제곱 이하 일반 분양 물건이 서울은 얼마나 나왔을까를 보면은 23년도 서울에서 요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 수가 1193세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분양한 거에 한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 확 작아지죠. 그러니까 서울은 현실적으로 6억 이하 분양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나 인천으로 좀 나가야지 좀 되는데 경기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제곱 이하의 6억 이하가 일반 분양으로 2만 5천 세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2%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로만 나가도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좀 하기 어렵다는 거.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게 논란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뭐 가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뭐 추첨제를 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추첨제에서 청년이 당첨될 확률이 뭐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되긴 되겠지만 자, 거기다가 또 이런 거 있죠. 만 19세에서 34세까지 한시적으로 딱 5년 안에만 딱 가입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나이가 35세야 36세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지금 청약을 해야 되는 나도 젊은데 나도 청년인데 왜 나는 안 해주죠? 라고 이제 지금 형평성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청약 통장을 못 만들면 대출 아예 못 받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 이 나이대가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 약간 신생아 특례랑 또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예 좀 약간 올인원 상품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청년이니까 당연히 뭐 애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를 낳으면은 이자를 깎아줘요. 0.5를 또 깎아줍니다. 2.2에서 0.5를 또 깎아줘.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한 명을 낳을 때마다 0.2씩 또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1.5까지도 간답니다.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아서 이자가 1.5다? 그럼 이거 상당히 좋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자 낮춰드리는 거는 뭐 좋은데 이게 23년도에 출산하면은 이자 혜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미 낳았으니까 뭐 너는 이거랑 상관없이 낳았잖아 라고 말하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갑자기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러면 좀 올해도 좀 해주지. 이게 신생아 특례에서는 23년에 낳은 아이까지는 또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마다 지금 연도별로 아이를 그 대상자에 넣어주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뭐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과거엔 없었냐? 계속 있었죠. 항상 조건이 많았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약자들을 좀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좀 이미 뭐 애를 낳았다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대상자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두를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인 약자들을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건데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엔드로 하면은 사실 이걸 몇 명이나 받을까? 이 청년이 딱 그 나이 때 만들어가지고 그 소득도 딱 맞아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과연 몇 명일지도 좀 의문이지만 그렇게 소수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자, 이 정책의 목적이 뭘까요? 이 정책의 목적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좀 안정적으로 살면서 저 국가의 좀 약간 동력을 조금 끌어올려 봅시다. 이게 정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작 집 살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제한에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보통은 그래도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거나 맞벌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열심히 저축도 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집 좀 사보자 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은 집을 어떻게 사냐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도 좀 힘든데 라면서 집을 안 사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집 살려는 의지 있는 친구들은 소득 제한으로 걸러버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집 사기 좀 어려운 분들은 막 이자를 지원해주고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봉이 낮으면은 집을 살 수 있는데 연봉이 높으면 집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또 금수저 혜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데 부모님은 잘 살아.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걸 받는 것이고 자수성가. 우리 부모님은 나 도와준 거 없지만 나랑 우리 와이프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직장
청약장 얻어가지고 이제 돈 잘 모아가지고 집 사야지 하면은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의 방향성이 좀 웃기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만들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됐네? 라는 느낌? 무슨 소리냐? 연봉 5천 이하인 사람들이에요. 대상은. 연봉 5천 이하인 사람들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애 낳고 그렇게 하세요. 라는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뭐 굳이 내가 뭘 혜택을 왜 줘?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 낳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는 약간 이상한 방향성이 됐죠. 그냥 집을 사서 아이 낳으세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요. 이게 뭔가 정책의 목적의 시작이었을 것 같은데 연봉이 낮은 사람들만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소득 제한을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분양가 제한, 6억 이하의 제한만 있어도 사실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이 뭐 싼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소득이 뭐 좀 낮아도 뭐 나는 상대적으로 비싼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값 제한 정도만 9억이 좀 부담스러우면 6억 정도까지만 딱 막아놓고 살 사람들, 젊은 청년들은 뭐 이 정도 집을 사가지고 가정을 꾸려보세요. 라고 그냥 조금 더 열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정부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더 소득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신생아 특례가 또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라. 아이 하나 더 낳으세요. 한 명 더 낳고 이거 받으시면 되잖아.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신생아 특례는 1억 3천까지 됩니다. 소득이 맞벌이 기준으로 1억 3천이고 이거는 1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야.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냥 알아서 받아라. 이거밖에 안 돼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요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가지고 이거 나한테 딱 맞는 대출인데?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청년주택 드림 대출 이 두 가지를 내가 선택지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뭐 분양도 되고 뭐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억 이하고 5억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의 양은 뭐 조금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자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요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청약을 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자도 잘 주니까 나는 6억 이하의 집을 사실 생각이라면은 청약통장 만들어가지고 이 청년주택 드림 대출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조금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우선 청년이 잘 청약에 당첨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양 활성화 대책으로 보면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출산 장려책이라든지 결혼 장려책 이런 대책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소득이 높다라는 게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열심히 산다는 게 결국엔 좀 소득으로 반영되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 말은 높은 소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만큼 경제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텐데 이 연봉이 높아지는 거를 규제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청년들이 연봉이 막 늘어나는 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어떤 부동산 정책 특히 어떤 정책 자금 같은 거 뭐 대출 같은 것들은 항상 소득 제한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득 역차별하는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 국민의 마음과는 좀 다른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한번 꼭 받아보세요.